앞서 저희가 뉴스탑10 중간 부분에 짚어봤던 김의겸 의원 얘기예요. 그러니까 김 의원이 이제 우크라이나 방문을 비판하다가 참사를 끌어들여서 본인 스스로도 사과를 했는데 사실 야당에서는 윤 대통령이 이번 우크라이나 방문에 대해서 러시아의 전쟁을 선포한 것과 다른 게 없다. 이렇게까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생직사 사직생은 이순신 장군이 그렇죠.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얘기한 것이거든요. 네네. 우크라이나가 우리의 동맹국도 아니잖아요. 왜 우리가 우크라이나의 그런 정신으로 지킨다는 겁니까? 그러한 표현 자체가 러시아를 이미 적대국으로 인정을 하고 또 적대국으로 그렇게 하는 메시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군인 출신인, 장군 출신인 이제 김병주 의원 얘기는 뭐 생직상, 생직사, 사직생 이런 표현을 굳이 쓸 필요가 있냐 대통령이. 그리고 표현 자체가 러시아를 이미 적대국으로 인정한 거다. 이렇게 민주당 비판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동의를 하십니까? 사실은 이제 여기 좀 살펴볼 것이 민주당의 공식 논평 제목인데요. 사실 민주당의 공식 논평의 제목은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이 한반도 긴장의 불씨가 되지 않는 것이 우려스럽다. 사실은 좀 수위가 조금 낮습니다. 예. 지금 김병주 의원의 저 발언도 크게 이제 대대적으로 뭔가 이제 공세를 좀 취한다기보다는 그 대통령의 이제 발언 중에 생직사 사직생의 발언이 자칫 조금 좀 위험하지 않나 이 정도 수준의 좀 비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예. 저도 맨 처음에 사실은 이 대통령의 표현을 듣고 당장 드는 생각이 우리나라가 지금 우크라이나랑 동맹을 맺고 뭔가 러시아와 뭔가 한판을 한다는 건가? 그러니까 이런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대통령의 그 단어 사용에 있어서 조금 신중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정부가 강조하는 건, 윤석열 정부가 강조하는 건 자유연대 자체를 행동으로 보여준 거지. 뭐 실질적으로 이 살상무기 지원에 대해선 여전히 불가하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크게 달라진 건 없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현재도 어찌 보면 우회 지원을 하고 있는 셈이죠. 지난번에 한번 뉴스가 되었던 155mm 포탄 지원과 관련해가지고 미군의 포탄을 이제 우크라이나에 지원을 하는데 그 빈 어떤 재고를 유지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한국의 포탄을 지원하도록 한다라고 해서 하고 있어서 그러나 이것은 또 간접적인 우회 지원과 직접적인 지원은 또 그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도 이런 우회 지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용인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렇지 않고 만약에 우리가 그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직접 지원을 한다든지 살상 무기를 준다든지 이렇게 돼버리면 예. 진짜 말 그대로 적대 국가가 되는 거거든요. 전쟁에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직접 지원을 하는 국가가 돼버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면밀하게 살상 무기 지원이 전혀 되지 않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러시아와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국제 관계에서는 어제 적이 오늘의 동지가 되는 그런 일들이 허다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 조금 계속 잘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러시아에 전쟁 선포를 한 거 아니냐, 실질적으로. 그래서 발끈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또 침략국에 대한 눈치를 또 미리 보면서 이런 관계를 오히려 러시아와를 적대적으로 부추기는 건 야당 아니냐. 이현정 의원 평가는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중국 언론들이 우리 민주당 의원들의 발언을 인용을 해서 보도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자, 김병주 의원은 사성장군 출신입니다. 자, 군 출신인데 왜 우리가 우크라이나 그런 정신으로 지킨다는 겁니까?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렇다면 70년 전에 6.25 때 왜 16개국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와서 4만 명 이상이 대한민국에 피를 뿌렸겠습니까? 아시아의 가장 가난한 국가였습니다. 아무런 지하 자원도 없습니다. 자, 그런 연계 없는데 16개국이 와서 왜 젊은이들이 이 땅에 피를 뿌렸고 그것 때문에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살아 있습니까? 군 출신인 김병준이 그걸 모를까요? 제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도대체 육사를 나오고 그 군의 사성장군을 했던 국회의원이 왜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를 도와줬는지 그 이유를 모른단 말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우크라이나 안 도와준다? 왜? 이득이 없기 때문에 돈 나오는 게 없기 때문에 안 도와준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대한민국이 어려움을 처했을 때 어떤 나라가 대한민국을 도움을 주겠습니까? 저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놀랍습니다. 자, 국제사회는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도움을 받아야 도움을 주는 겁니다. 자, 그 상황에서 우리가 자유민주 국가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그걸 다시 돌려주고 그렇다면 그 나라도 우리나라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게 기본적인 안보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놓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우크라이나 방문했던 많은 정상들이 전부 다 러시아를 적대국으로 생각하고 러시아가 우리를 적대국으로 생각한다는 겁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정말 이렇게 국제 정세를 저렇게 자기중심적으로 우물안 개구리처럼 바라볼까라는 게 저는 참 우려스럽습니다. 예, 김건희 여사 행보도 사진으로는 좀 만나보고 있는데 이제 대통령실이 제공한 여러 영상과 사진들까지 길지 않게 저희가 준비한
여러 핵심 이슈 가운데 만나봤습니다. 아동병원을 찾은 윤 대통령 부부이기도 하고요.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들어온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댓글입니다. 그러게요. 매년 여름만 되면 왜 같은 참사가 되풀이되는가? 맞습니다. 정쟁 멈추고 수해 복구에 정치권도 온 힘을 다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홍준표 시장의 입이 문제라고 지적하신 분도 있고요. 작가가 그리 쉽게 되는 거였군요. 조 전 장관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볼까요?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대가가 있고 그 자유를 지켜야 된다. 댓글 5개 모두 감사드립니다.